삼성전자를 가지고 2배 이상 먹었다는 개인이 없어요. 내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는 삼성전자를 물려줘라.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주식은요, 사실 자기랑 궁합이 좀 맞아야 된다, 나랑 좀 맞는 종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자기와 안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그래서 이런 텐베거 종목 유형별로, 이 투자자 성향별로 이렇게 좀 고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 플로우 차트를 하나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들 중에 보면은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장기 투자를 못 기다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향이 장기 투자 성향인지 아니면 단기 투자 성향인지, 그리고 또 장단기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적자 기업은 투자 안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난 살짝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의 상황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자난 기업은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그 복리 투자형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복리 투자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비자 독점 기업.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긴 그런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뭐 그 초코파이라든지 아니면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업 가치가 전부 다 실현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는 10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람들이 미래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진 기업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 그런 물건이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어디일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독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 책 이런 거 말고, 미래의 어떤 이 사회의 그 모습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보면은 그 문자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흑자, 그 기업 중에서도 보면 이제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순환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할 때 경기 회복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또 뭐 세태기,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을 하는데, 텐베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회복기 초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가 다 이 학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은 제일 먼저 기초 소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송주들, 운송이라고 하면은 해운, 육운, 항공,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단위로 실어 나르는 것들은 해운주잖아요. 그렇죠. 그 해운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단기, 실적이 나면서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반드시 어디에서 나옵니다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텐베거가 나오는 업종이 바뀌었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죠. 해운에서 나왔고, 어떨 때는 석유화학에서 나왔고, 또 어떨 때는 철강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자가 난 기업을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또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좀 지켜보는. 왜냐하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뀔 때는 3년,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해하는 것들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기업이 3개월 내지는 6개월 사이에 기업 가치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부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게 바뀌기 위해서는 3년,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바뀌니까 이런 거 이제 턴어라운드 기업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기업 중에서도 내가 단기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기대감에 있어도 그 텐베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투자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또 다중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복리 투자형에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리 투자형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신약 개발 쪽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투자 비중을 조절하시라. 예,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큰 데는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쪽에는 투자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균형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잘 알거든요. 자기 진짜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을 잘 골라야지. 왜냐면은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고 또 누구는 수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런 자기 투자 성향을 잘 알고 자기가 맞는 종목을 잘 골라야지 정말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뭐 초보 투자자라든지 약간 좀 주식을 제대로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 독점형 그런 기업을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소비자 독점형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종목이 코카콜라거든요. 그렇죠. 코카콜라는 뭐 버핏도 죽을 때까지 안 판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부침이 있었지만은 우리 IMF를 지날 때 1998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99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18만 원이 됐을 때 네네. 90% 부상증자를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250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98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5만 원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 수익률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물어보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2배 이상 먹었다는 개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다 잘라 먹은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 이제 워낙들 이 저금리에 살다 보니까 10%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안달을 합니다. 왜냐면 10%면 10년치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하면 보통 뭐 요즘에 2배, 3배짜리는 언제든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10배짜리를 한번 도전해서 한번 가져보는 거. 그게 이제 이 텐베거 발굴 프로젝트의 이 목적이니까 한번 좀 길게 끌고 가면 충분히 그런 수익률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90% 무상 증자도 하고 나중에 또 50분의 1로 액면 분할도 하고 사실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거의 뭐 그냥 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그 정도에 달하는 지금 14,000%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인데 그러면 이건 뭐 사실 아무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삼성전자는 꼭 들고 가는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들 한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 생에서 좀 좋은 수익률을 보려면은 LG전자를 사고, 내 아들들한테 물려줄 때는 삼성전자를 물려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은 안 나도록 가만히 두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것이고, LG전자는 이제 그 사이에 많이 굶었잖아요. 네네.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조금 짧게 본다면 그 LG전자가 낫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쭉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변동성을 조금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도 제가 볼 때는 한 5년, 3년, 5년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좀 낫고, 그렇게들 이제 업계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점은 있으나, 이게 약간 그 텐베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이 텐베거 되면 이제 4,000조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상황들도 네. 그래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텐베거 종목 중에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게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적자를 내다가 뭐 내지는 심하면은 뭐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 회생으로 살아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 H&M 뭐 그런 기업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해서 뭐 순식간에 10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좀 고수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가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요. 적자가 난 기업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해보면은 1%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에 이 투자를 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턴어라운드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를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사람들 눈에 좀 들어왔던 종목 중에 EM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텐베거는 아니에요. EM텍이요? 네네. 네. EM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전자담배 쪽으로 옮겨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이 사업을 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들을 다시 개발하는 거죠.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이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얘기하는데, 모든 기업이 다 핵심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핵심 역량을 장착하고 다시 올라간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후지필름 홀딩스, 네네. 네, 이런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다시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환경들도 이제 개선이 되는데, 이건 이제 기업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턴어라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기 이제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 재료 업체거든요. 그렇죠. 이 전기 재료는 사업 구조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지난 다음에 삼성그룹에 있는 그 계열사들 주가들이 다 고공행진을 했는데, 삼성전기가 못 움직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삼성전기의 CEO가 바뀌면서 3대 기술 8대 제품으로 이 제품 라인을 슬림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규모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그래서 텐베거가 됐죠. 예,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거지. 그 모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끝까지 갔다가 이게 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기사회생하는 거 여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아가지고 베팅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 구조의 혁신 내지는 뭐 아예 신사업 진출 앞서서 이제 EM텍 사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그런 부분을 턴어라운드로 정의를 해야지 막 정말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그런 기업들만 노리면 오히려 그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부도나서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한 원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